주식메이트 주소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종목은 더존 비주얼이 되겠습니다. 자, 더존 비주얼은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좀 하락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파른 상승 이후에 조정이 보여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호의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만든 이후를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상승 이전의 주가의 흐름을 안내 드리면서 상승과 더불어 매도 포인트도 안내 드리기도 하지만 긴 상승이 나온 이후를 주목해서 잘 보자고 자주 안내를 드리죠. 왜냐하면 이런 긴 상승은 절호의 매수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승을 시켜놓고 그냥 하락을 하면서 상승시켰을 때의 그 모든 물량을 다 쏟아버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상승한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상승의 또 지속형이 나타날 것인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더존 비주얼은 지난 3개월간 외국인이 878억이나 샀고 기관은 1250억이나 샀습니다. 이 기간에 개인은 2000억을 팔았어요. 3개월간.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수 패턴을 봤을 때에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개월을 해보면 7월, 8월, 9월이잖아요. 7, 8, 9월 이 3개월 동안에 개인은 2천억을 팔았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집을 했다는 것이죠.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더존비즈온 외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사업, 신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그 신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더존비주얼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회사며 전사적 자원관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시가총액, 영업이익 대비로 시가총액은 좀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2분기 영업이익은 204억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대비에 좀 낮은 수준인데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어요. 하회를 했는데 그런데 향후 실적 전망과 관련해서 올해 새로 시작한 신사업 매출 채권 이 팩토링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매출 채권 팩토링이 뭐기에 이렇게 기관과 외인은 이 주식을 매집을 하는가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신용도와 관련된 건데 중소기업에게 이제 자금을 빌려주려면 신용도를 체크해야 돼요. 그런데 작은 업체들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죠. 그런데 이 더존 비전이 ERP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해당 중소기업의 신용도를 판단할 만한, 신용도를 체크할 만한 그런 빅데이터를 이 더존 비전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ERP, 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 바로 더존 비전의 주력 서비스예요. 이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가 매출 채권 팩토링 사업의 기반이 되고 있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도 체크하는 데 있어서 더존 비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근데 이 매출 채권 팩토링 시장이 시장 초기 사업이라는 겁니다. 초기 사업자로서 수혜가 기대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파이오니어입니다. 이 시장에서의 개척자라 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의 유효 시장이 무려 249조로 추정된단 말이죠. 249조의 규모로 추정되는 이 시장의 초기 사업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기대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 회사의 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신용정보조회업 라이선스인데 현재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연내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바로 신용정보조회업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라는 또 뉴스가 나면 주가는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회사가 이제 중용주로 편입이 되거든요. 이번 정기 변경에서 중용주로 하향 편입되는데 이것이 악재라기보다는 호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용주로 하향 편입이 되게 되면 이 종목들 중용주로 편입되는 종목들이 중용주 지수에서 최상위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또 이 종목들은 공매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도전 비전을 비롯한 중형주로 편입되는 이 종목들이 중형주 지수에서 상단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또 매수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 도전 비전에 이제 투자 소식이 또 들려오는데 투자는 신한은행에서 723억 규모의 투자를 하게 되었죠. 이런 이 회사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투자도 들어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도전비전 회사는 이제 주로 전사적 자원 관리를 하는 회사라서 재무적인 상황에서 보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도에는 별로였습니다. 작년에 매출액은 3천억이고 영업이익이 767억인데요. 자, 매출 3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700억대예요. 700억대. 767억. 네, 767억이고. 근데 시총은 이제 3조 700억이거든요. 3조 정도 됩니다. 그럼 영업이익 760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 3조는 좀 부담이 되죠. 내후년에도 영업이익 한 1000억대로 올라설 것 같긴 한데요. 그 1000억대 대비로 시총이 3조면 좀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회사의 2023년도에 영업이익은 1100억 정도로 매출액은 4000억 정도로 늘어나긴 하는데 시총 3조 원을 설명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러면 왜 이게 시총 3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조금 전 말씀드린 그 배경이죠. 자, 전사적 자원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업의 어떤 매출 부분, 기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중소기업이 많다는 거죠. 중소기업이 많아요. 앞으로 하는 것이 이제 매출 채권 팩토링인데 이것은 바로 신용도를 판단해야만 대출 근거를 삼을 수 있죠. 매출 채권 팩터링을 사업인지 이게 바로 이제 신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신용도를 판단해만 대출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비주원이 전사적 자원관리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신용정보 조회업에 대한 라이센스를 연내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또 나오게 되면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요. 지난 3개월간 외인은 870억을 샀고 기관은 1250억을 매수했어요. 거의 매집이죠, 매집. 그런데 오늘 하락하는 패턴,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또 하락을 했죠. 그렇지만 그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금요일날 매도 안 했죠. 오늘 기관이 좀 15억 정도 매도할 뿐이에요.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굉장히 핸들링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기술적 분석을 하겠습니다.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지난 목요일날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빠지게 된 것은 바로 매물대죠. 제가 일목균형표 구름증 상단을 매물대로 안내를 하는데 일목균형표 구름증 상단이 바로 여기가 아닌데 왼쪽 편에 있는 왜 매물대에서 적용을 받느냐. 저번에도 안내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일목균형표에서 선행 스팬이 만들어지는 자리, 이 자리는 그 앞에서 거래되었던 패턴이 옮겨온 거예요. 선행 스팬은 선행 앞에 먼저 행해졌다는 것이죠. 앞에서 거래되었던 거래 패턴의 매물이 앞에 그려지는 거죠. 지금 도전비전이 그려가는 그림에서 패턴은 선행 스팬은 또 이렇게 앞에 있는 겁니다. 앞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되었던 가격대가 오게 되면 매물로 작용해서 저항으로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봉상에서는 매물대가 저항으로 작용이 됐고, 자 이제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이제 60주선의 지지 가능성이 높고 아직 뾰족이라는 저항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뾰족 튀어나온 것을 뾰족 저항이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이런 자리까지는 다시 또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도전 비주얼은 일봉상에서는 조정을 받고 있고 주봉상에서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월봉을 보시게 되면 월봉은 상승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래꼬리, 윗꼬리에 대한 중요성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제가 팁으로 안내 드리지만 월봉상에서 긴 아래꼬리는 상승 반전을 뜻합니다. 상승 반전을 뜻해요. 그래서 이 아래꼬리를 형성한 그 이후에 주가를 보세요. 크게 올랐죠. 이 아래꼬리를 형성했던 시기 그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올랐고 또 윗꼬리를 길게 달았던 시기 작년도 9월 이후에 주가가 빠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꼬리 윗꼬리를 다 보여주죠. 월봉상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윗꼬리를 좀 보여주지만 윗꼬리가 길진 않죠. 윗꼬리는 길지 않아요. 최근에 월봉을 보시게 되면 아래꼬리가 좀 나왔어요. 아래꼬리 달면서 아래에서 바닥에서 매집한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매수로 보기보다는 기다렸다가 이렇게 241선 자리라든지 또는 주봉의 60주선 자리에서 매수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매수 시점은 아니다. 자, 일봉상에서 매물대, 이 매물대는 이제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자리, 다 이게 매물대입니다. 매수했던 흔적들이니까 매물대에서 부딪히고 밀림입니다. 주봉상에서는 이제 이 매물대에서 밀리고 60주선 지지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 자리가 98,000원 전후한 자리고, 또 세 번째 일봉상 241선 지지받을 가능성, 여기는 바로 96,000원 전후한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들은 다 매수로 대응할 자리라는 겁니다. 매수로 대응할 자리. 96,000원부터 98,000원 이 전후한 이 사이는 매수 대응 자리로 안내를 드립니다. 자, 월봉상에서는 장대 양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이것은 상승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승 패턴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상승 패턴이 유지되고 있고, 일봉과 주봉에서 이제는 적절하게 매수로 대응해야 될 자리가 온다는 것이죠. 거기서 대응하면서 이제 수급의 현황을 보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을 보면서 대응해야 되죠. 현재 시총 3조인데 영업이익이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앞으로 추정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매출 채권 팩토링 이 신사업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의 독점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독점, 유일 이런 단어가 붙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돼요. 자, 상승 패턴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도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월봉상에서 잘 보시게 되면 올해 9월달에 갔던 136,000원의 고점 윗꼬리 달고 밀린 자리가 있어요. 밀렸지만 여기서 밀렸던 자리를 보게 되면 월봉상의 추세 상단선에서 좀 저항에 좀 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고점을 잡았던 자리로부터 이렇게 추세 상단선에서 부딪혔던 이런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흐름을 보이고 나서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ABC로 빠진 거죠. ABC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승 패턴을 전개하는 이런 흐름이죠. 그럼 이런 패턴은 다시 또 정상 5파동을 만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완전히 상승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조정이 주어지는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매수로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 도전 비전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매도 포인트를 노리시는 분, 기존 보유자들은
최종 목표치를 안내 받으셔서 흔들리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목표치를 안내 받으셔서 중간중간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더존, 이분들은 더존 문자 주세요. 그리고 신규 매수, 신규 매수자는 이제 위에도 뭐 매수 대응자를 안내드렸습니다만 최적의 매수 대응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 역시 이분들도 더존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 최적의 매수 대응자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러프하게 몇 원부터 몇 원 사이 안내 드렸지만 최적의 매수 대응은 정확한 매수 포인트를 안내 드릴 것입니다. 기존 보유자께서는 최종 목표치를 안내 받으셔서 중간중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매도 포인트를 받기 원하시는 분, 또 적절한 매수 포인트 받기 원하시는 분 모두 다 더존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